제가 전체를 다 정리할 건데 특수한 건 정리 안 하니까 제가 법에 있는 것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은 제과를 정리하기 위해 제빵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빵은 빵이 부풀잖아요. 빵이 부푸는 이유가 뭐예요? 유지. 예, 빵이 부푸는 이유는 이스트 때문에 그렇죠. 이스트가 팽창을 해서 발효하면서 부푸는 거고. 그러면 제과의 케이크 부푸는 이유는 뭐예요? 케이크도 부풀어 오르죠? 예, 왜 부풀죠? 이스트를 넣지 않았는데. 예, 바로 우리가 거기다가 공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부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과는 제과법으로 따지셔야 됩니다. 제과법.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공기를 넣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스트처럼 어떠한 재료를 넣고 부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공기를 집어넣겠다 이겁니다. 근데 공기를 직접 집어넣는 방법이 우리가 빨대를 꽂아놓고 부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재료를 쓰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현존하고 있는 그 현실에 있는 재료 중에서 공기를 잡을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애가 계란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를 잡을 수 있는 아이가 또 하나가 누구냐면 유지. 이라는 아이가 이제 공기를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 중에 누가 공기를 잡아요? 흰자죠. 흰자에 뭐야? 단백질. 예, 이게 공기를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유지가 공기를 잡나요? 유지는 뭐예요? 오일하고 팻. 그래서 오일은 식용유나 올리브오일, 뭐 포도씨유 같은 걸 얘기하고, 팻은 쇼트닝, 마가린, 버터 이런 걸 얘기하죠. 근데 우리 기름도 역시 공기를 잡을 수 있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우리 뭐 기계 같은데 기름을 묻혀놓으면은 거기에 기름 먼지가 더 많이 끼고, 혹은 잘 때 물 한 컵, 식용유 한 컵 떠놓고 자고 나면 식용유 위에 뭐가 더 많이 올라가요? 먼지가 더 많이 붙죠? 예, 그 원리. 그러니까 유지는 자체적으로 장력이 있어서 표면에 있는 공기를 잡아당긴다. 이런 성질도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지는 혼자서 공기를 잡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계란하고 같이 도움제 역할을 하겠다. 이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란을 주인공으로 해서 공기를 잡아들이는 방법. 예,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거품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거품형. 그래서 거품형 타입. 그 다음 유지와 계란을 가지고 공기를 잡는 타입을 뭐라고 하냐면 반죽형이라고 해요. 반죽형. 그래서 거품형으로 잡는 공기를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공리법, 하나는 변리법,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공리법은 뭐냐면 계란의 전란을 그냥 같이 쓰겠다라는 거예요. 흰자와 노른자를 같이 써버리겠다. 근데 실제 우리가 필요한 건 누구예요? 흰자죠? 예, 근데 우리가 분리하는 것이 귀찮고, 예, 그런 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공기를 전체적으로 한 번에 잡겠다. 이게 공리법. 그래서 얘는 계란의 전란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변리법. 난 귀찮아도 그래도 정통 방법을 쓸 거야. 흰자는 따로 공기를 잡게 할 거야. 이거죠. 그래서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겠다. 자, 만약에 공리법에서 계란의 전란을 같이 갖고 공기를 잡게 되면 문제점이 뭐가 생기냐면, 흰자가 공기를 잡고 막 올라오면 노른자가 지방으로 되어 있어서 무거워서 진 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불안정한 방법이 공리법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변리법을 쓰시는 것이 집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하지만,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공리과 변리법을 다 시험을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지와 계란이 주인공인 반죽형. 예, 이 중에는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네 가지. 첫 번째가 무슨 법? 크림법이라는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크림법. 그래서 유지를 크림으로 만들어서 최대한의 공기를 잡아들이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큰 부피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죽형 중에서 가장 큰 부피를 자랑하는 케이크류는 다 크림법을 쓰게 된다. 이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쓰시는 것이 블렌딩법. 오늘 하신 거죠. 그래서 블렌딩법은 뭐예요? 유지하고 기름하고 밀가루하고 뭐를 해줘요? 피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피복. 네. 피복을 아까 했었죠. 네. 피복을 함으로써 결을 어때요? 잘 끊어지게, 그러니까 글루텐이 연결되지 않게끔 하면서 유연성을 담당하는 게 바로 블렌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 반죽 있죠. 사과파이나 호두파이 같은 거 드시면 파이 크러스트가 어떻게 돼요? 드시면 부스러지죠? 네, 부스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피복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진다. 그래서 블렌딩법은 언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파이 반죽할 때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설탕 물법입니다. 자, 설탕 물법은 뭐냐면 설탕을 물에다 녹여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쓰냐 봤더니, 우리 케이크라는 아이는 설탕이 다 녹고 오븐기에 들어가야죠. 고온 속결이 나오는데 설탕 녹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물과 설탕을 같이 섞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실제 이거는 실기에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그 레시피를 보게 되면 설탕을 녹일 수 있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설탕 물법을 쓰기 위해서는 본 레시피를 설탕 물법으로 바꾸는 공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에서만 나오고 절대 실기에서 출제되지 않고요. 자랑할 수 있는 건 뭐야? 고온 속결. 속결이 곱다. 왜요? 설탕이 없으니까. 다 녹았으니까. 네, 그래서 고온 속결 이렇게 나오면 설탕 물법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실기는 나오지 않고요. 다 무슨 법 하지만 난 귀찮아요. 그냥 전 재료를 한 번에 넣고 그냥 돌려버릴래요. 예, 그게 뭐예요? 제빵에서 쓰는 거죠. 1단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스트레이트법이라고 해요. 스트레이트법.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한국말로는 직접법. 이런 단어들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가 총 26품목인데요. 26품목은 크게 분류가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예, 이 안에 공립법 몇 개, 별립법 몇 개, 크림법 몇 개, 별능딩 몇 개, 1단계법 몇 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제품별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제과 법대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말고 또 무슨 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한 거품형과 반죽형을 짬뽕시키는 게 있어요. 서로 혼합을 시키겠다. 혼합시키겠다. 그걸 무슨 법이라고 한다? 혼합법이라고 한다. 자, 혼합법으로 나오는 것은 뭐와 뭐예요? 별립법. 별립법하고 크림법을 합치는 것. 별립법하고 크림법을 짬뽕시키는 것이 바로 혼합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혼합법. 출제 품목으로는 과일 케이크,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새로 들어온 무슨 품목이에요? 치즈 케이크. 네, 이것이 혼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험, 실기시험 요구사항을 보면 별립법 제조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혼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공부하시는 게 무슨 법이 있냐면 시폰법이 있더라. 시폰법. 자, 시폰법 여러분이 별립법이랑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데 별립법은 흰자와 노른자를 나눠서 쓰는데 흰자도 공기팽창, 노른자도 공기팽창. 이게 바로 별립법이고요. 시폰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폰법은 노른자는 화학적 팽창. 그러니까 공기팽창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자는 공기팽창. 이걸 시키겠다는 게 시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는 거는요. 공립, 별립, 크림, 블렌딩, 1단계법, 혼합법, 시폰법 이렇게 배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나머지를 여러분 앞으로 뭐라고 하면 특수법이라고 해요. 특수법. 특수는 뭐냐면 제빵법, 제과법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어요, 선생님? 밤과자. 그 다음 퍼플 페이스트리. 그 다음 아까 했던 거 뭐예요? 슈. 뭐 요런 것들이 특수제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나오면 특수가 나오면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앞으로 어떻게 하냐, 공립법 할 때는 공립법 전체를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공립법이 하나만 출제되는 게 아니죠. 공립법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맵쌀 스펀지 케이크, 버터 스펀지 케이크, 공립법, 제리 롤 케이크. 별립법 하면 뭐가 나와요? 소포트 롤 케이크 별립법, 그 다음에 버터 스펀지 케이크 별립법. 크림법 하면 또 뭐가 나와요? 뭐 엄청나게 많죠. 네, 슈터브리드 쿠키, 버터 쿠키, 조금 머핀 마데라 컵케이크,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뭐 엄청나게 많이. 타르트까지. 그죠? 꽤 많죠. 블랙립법 출제되는 거 뭐 있어요? 데블스푸드 케이크, 사과파이, 호두파이. 이렇게 가고. 설탕물법은 출제 안 되고요. 1단계법으로 출제되는 대표적인 게 마들렌, 브라우니, 찹쌀도넛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제가 공부하는 방법과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지우고 시작할게요. 여기까지 정리하셨죠? 자, 봅니다. 자, 일단은 거품형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거품형. 그래서 선생님 거품형이 뭐뭐 있다 그랬어요. 공립법과 별립법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공립법을 끝내버릴게요. 자, 공립법. 자, 공립법으로 일단 출제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뭐가 있어요? 맵쌀, 스펀지 케이크, 신규 메뉴죠. 그 다음에요. 버터, 스펀지 케이크.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젤리, 롤 케이크. 이게 다 친구입니다. 따라서 이걸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맵쌀 스펀지 케이크는 밀가루 대신 쌀가루 쓰겠다라는 개념이고요. 다 똑같아요. 그 다음 버터 스펀지 케이크는 밀가루를 쓰는데 버터를 녹여서 넣겠다. 기름을 좀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그 다음 제리 롤 케이크는 뭐예요? 공립법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조한 다음에 말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거 세 개를 같이 갑니다. 자, 일단 공립법 공식 가겠습니다. 첫 번째, 계란을 푼다. 손으로 하긴 힘들죠. 그래서 계란은 보통 16개에서 18개 정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풀어주시고요. 계란은 언제까지 푸냐? 오믈렛이나 계란말이 할 정도로만 풀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설탕 친구입니다. 설탕 친구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제품에 설탕은 들어가고 있고요. 설탕과 같이 혼합해서 같이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 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탕과 소금, 물엿, 얘도 친구예요. 이런 아이들이 레시피에 있으면 계란을 푼 다음에 집어 넣으시라는 거예요. 집어 넣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하냐? 용해시켜야 됩니다. 녹여야 돼요. 지금 세 가지가 다 공통적인 케이크거든요. 이 설탕 녹여야 되는데 다 고율배합입니다. 거의 설탕이 밀가루하고 동량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녹이는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녹이는 방법은 무엇이냐? 일단은 저속이나 중속을 사용하셔서 녹이셔야 돼요. 고속을 사용하시게 되면 공기가 먼저 잡히기 때문에 설탕이 녹지 않는다. 두 번째는 모순법, 중탕을 하겠다. 중탕. 추운 겨울이나 계란에서 갓 나온 냉장고에서 갓 나온 계란을 쓸 때에는 따뜻하게 중탕 아래다 돌을 대갖고 따뜻하게 쓰겠다. 다 녹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손으로 만져보면 되죠? 어디 만져야 돼? 맨 아래 만져야 됩니다. 위에 만져보시면 어차피 녹고요. 안 녹은 건 맨 아래까지입니다. 선생님 다 녹았어요. 다 녹았으면 네 번째 뭐예요? 드디어 공기 포집에 들어갑니다. 공기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케이크 부풀죠? 그래서 공기 포집은 뭐예요? 고속으로 돌려주세요. 이거. 절대적 조건은 아닙니다. 중속으로 돌리셔도 공기는 잡히지만 시험 시간도 있고 빠르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세게 돌리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변해요? 첫 번째 미색이 나죠. 미색, 병아리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점성, 끈적끈적거린다. 점성이 생기게 되고요. 참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이에요. 조금만 미색 생겨도 미색, 그죠? 조금만 끈적거려도 점성. 이러니까. 그래서 세 번째 객관성 무늬 테스트 들어가네요. 무늬 테스트. 자, 무늬 테스트 뭐냐? 기계를 멈춘 다음에 볼에서 손가락을 떼었고 아래로 딱 내리면 중력에 의해서 반죽이 뚝 떨어집니다. 그죠? 이게 볼이라고 생각하면요. 뚝 떨어지면 모양이 이렇게 형성될 거예요. 그죠? 이 모양이 몇 초 이상? 최소한 2, 3초 이상 유지돼야 된다. 이래야지 계란이 잡을 수 있는 공기를 다 잡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법 세 가지, 미색, 점성, 무늬 테스트 2, 3초. 만약 선생님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될 때까지 하시면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아셨죠? 자, 그러면 옆 사람은 다 됐는데 저는 잘 안 돼요. 이유, 가장 큰 이유. 온도가 안 맞아서 그래요. 온도가. 계란이 너무 차가우면 공기가 잘 안 잡혀요. 그럴 때에는 과감하게 물로 갖다 대주시는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자, 다 돼가고 미색, 점성, 무늬 테스트가 다 되면 다섯 번째로 뭐 해주시냐?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안정화 해주셔야 돼요. 안정화. 자, 3단이면 2단, 2단이면 1단. 이게 천천히. 자동차도 타고 가다가 세게 가다가 갑자기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얘도 안에 있는 기포들이 굉장히 크고 작은 것들이 엉망으로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3, 2, 1로 해서 안정화 시켜주시고요. 다 됐으면은 이제 기계에서 쓸 수 있는 일은 끝났죠. 큰 볼로 옮기신 다음에 뭐 넣어요? 뭐 넣을까요? 가루재료죠. 그래서 가루재료에 들어가는 건 뭐 베이킹 파우더나 밀가루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잘 섞어주신 다음에 일곱 번째 뭐 넣어요? 용해된 유지 또는 액체. 레시피에 용해된 유지가 있으면 용해된 유지 넣으시면 되고요. 액체가 있으면 액체를 넣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용해된 유지가 있으면 용해된 유지, 액체가 있으면 액체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용해된 유지가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버터 스펀지 케이크이죠? 그래서 이 버터를 녹여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액체 들어가는 거 있어요? 예, 있죠? 제리 롤 케이크이죠? 누가 들어가요? 우유가 들어가고 있죠.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선생님 맵쌀 스펀지는요? 맵쌀 스펀지는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6번에서 정지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누가 제일 쉽냐는 거죠. 누가 제일 쉽냐? 도대체 만드는 게 누가 제일 쉬울까요? 역시나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맵쌀이 제일 쉽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공기를 잡은 상태에서 가루재료를 섞는 동안 공기는 빠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가루재료에다가 우유를 넣고 섞으면 공기가 또 빠지겠죠. 그 다음 유지를 넣고 섞으면 또 빠져. 그러면 차라리 안 섞는 게 공기가 안 빠지기 때문에 6번까지 머무르는 맵쌀이 제일 쉬운 거고요. 유지가 잘 섞여요? 우유가 잘 섞여요? 우유가 훨씬 잘 섞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쉬운 거예요. 제리롤이. 그럼 제일 어려운 건 누구예요? 버터죠. 왜요? 제일 안 섞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되고 나면은 비중 측정하셔야 되죠. 그래서 비중은 뭐 디테일하게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0.5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선이에요. 그래서 평균선이 0.5, 공기가 약 50%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비중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비중의 의미가 뭔데 되는 거다. 어떤 사람이 비중 0.2 나왔고요. 어떤 사람이 0.5, 어떤 사람이 0.8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0.2 나온 사람은 뭐다? 이 반죽 안에 공기가 80%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80%. 자, 이 사람은 50% 들어있다. 이 사람은 몇 프로? 20%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20%.
자, 그럼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펜이 있게 있어요. 펜에다가 이 사람은 20%만 패닝 하시면 돼. 그리고 나서 굽고 나면 100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몇 프로 넣어야 돼요? 50% 넣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요? 80% 넣어야 돼요. 좀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이 제일 이익이에요? 1번, 2번, 3번. 1번이 제일 좋죠. 조금 넣고 많이 먹으니까. 그죠?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구울 때까지는 기분 좋은데 굽고 나서 빼면은 케이크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주저앉지 않게끔 적정한 비중 찾아야 된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케이크 같은 경우는 이 선이 나와줘야지 케이크에 공기도 잘 들어갔고 잘 버텨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굽기 온도입니다. 이 세 가지 제품 똑같은 온도로 가고 있는데요. 온도는 180에 160도로 굽게 됩니다. 180에 160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레서 스펀지 케이크, 버터 스펀지 케이크는 원형팬, 상호팬에다 4개에서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리 롤 케이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각팬에다가 구워서 말아서까지 내야 되는, 조금 더 부담이 되는 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공리법이에요. 아셨죠? 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하고, 케이크 좀 잠깐 보고 갈게요. 일단.